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된 단어 중에요. 소통, 리더십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조직의 부하 직원들이요, 리더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그 해답을 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조직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박태현님의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거 재밌겠는데요.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던가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상사의 착각 첫 번째는요. 네. 회식을 하면 침체된 분위기가 좋아진다입니다. 네. 여기에 진실은요. 회식, 직원들의 70%가 싫어한다입니다. 네. 리더들이 흔하게 갖는 착각 중에 하나는요. 회식을 하면 조직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조직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거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회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직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을 주고받으면 조직 분위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래방에 가서 어깨동무하고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나면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네.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에게 축 처져 있는 조직의 모습은 결코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낄 텐데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회식과 같은 것입니다. 네. 회식의 아류로는요. 단체 산행 등과 같은 체육대회, 워크숍을 빙자한 야유회, 영화나 연극 등을 함께 관람하는 단체 문화 활동 등이 있는데요. 네. 리더 자신도 과거에 조직 생활을 하면서 회식이 조직의 분위기 개선과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배웠었고 무의식적으로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바로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거 의외인데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자, 오늘 부서 회식이다 그러면 뭐 와 하고 좋아하던데.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동안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하거나 띄우는 방식으로 회식을 자주 활용했는데 그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요,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 회식을 했다면 네. 회식 이후 개선된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식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2013년 취업 포털 워크넷에 의하면 회식 문화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싫어서가 27.4%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고 없이 갑자기 진행됐다가 많아서가 21.6%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회식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11.7%였고요. 네 번째는요. 근무 시간 외에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기 싫어서는 10.8%였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회식에서도 계속되는 업무 이야기에 지쳐서가 9.4%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3.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약 70%가 크고 작은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물론 회식이나 그 아류 활동들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내면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회식 등과 같은 활동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영업 후 계속되는 술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마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석이 참 예리하군요. 네. 자, 그러면은 회식은 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의 분위기를 이끌어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저자는요. 날 잡아서 그리고 한꺼번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수시로 그리고 1대1 방식이 조직의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수시로의 의미는 날 잡아서 하는 회식 등과 같이 전체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벤트 형식이 아니라 자그마한 활동이라도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일하는 중간중간 직원들이 모여 가벼운 다과를 들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공동의 취미생활을 찾아 함께 즐긴다거나 사무실에 카드나 엽서를 비치해 직원들 간에 평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번 정해놓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일이라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면 직원들은 의뢰이 하는 활동으로 생각하며 곧바로 식상함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네. 같은 활동이라도 변화를 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업무 성과와 직원들의 성장과 연계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또 1대1로 조직 전체보다는 직원 개개인과 개별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네. 직원들은 모두 다 다르고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역시 다릅니다. 따라서 무엇이 직원 각각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리더는 언제나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저자는요, 평소에도 직원들의 얼굴을 늘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요, 대체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리더는 직원들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직원의 컨디션이 나쁜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의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원 개개인과 만나고 평소에도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직원 개개인은 물론 조직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회식을 하면은 침체된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건 착각이다. 네. 재밌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더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리더의 착각은요. 물질적인 보상은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한다입니다. 어허. 이것의 진실은요. 직원들이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 임금이 5%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임금이 인상된 만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까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인상되었는지 다른 회사나 조직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덜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임금 인상의 기쁨은커녕 매우 불쾌한 기분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불만이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기대 심리만 커지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혹시 물질적인 보상을 직원들의 동기 유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의 몇 가지 문제점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물질적인 보상을 하면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참 희한하군요. 그러면은 그 물질적 보상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첫째는요, 물질적인 보상은요,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입니다. 효과는 대부분 받을 때뿐이고 받고 나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그 속성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요즘에는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거래되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을 수 있는 감동의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 물질적인 보상은 잘못 운영하면 직원들의 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물질적인 보상으로 직원들을 길들이면 결국 그 부메랑을 맞기 십상입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보상이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겠지만 후에 직원들이 익숙해지면서 급기야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요. 조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던 직원들도 회사가 성장하여 야근 수당을 주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으면 밤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셋째, 물질적인 보상은요, 장기적으로
직원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듭니다. 직원들이 조직 생활에서 자신이 뭔가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 욕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타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면 나서서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러면 회식도 아니다. 또는 물질적인 보상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럼 어쩌란 말이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리더, 상사 노릇하기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리더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네, 저자는요, 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그 첫째는 신뢰 관계 형성의 욕구입니다. 쉽게 말해 퇴근 무렵 함께 일한 동료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다가가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윗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주식 생활의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하지만 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업무 몰입도가 100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도 윗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피로가 사라지는 것이 직원의 심리입니다. 네. 인정과 칭찬은 심리적인 에너지입니다. 제 아무리 의욕이 넘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조직에서 버텨낼 도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셋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 원하는 일을 만난 사람은 24시간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포장마차에서 1대1로 퇴근 후에 한잔 하는 거, 이런 신뢰관계 형성,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아, 이게 참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태현님의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은 진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중국의 철학자 노자에 의하면 훌륭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자기가 임무를 완성했을 때 백성들 입에서 마침내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신이 위치한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